안녕하세요. 싹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실제 사례 사건을 설명드리면서 법 전문가와 함께 핵심적인 사항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 3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갱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해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갱신 거절권과 배상 방법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주제로 실제 사례와 함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갱신의 의미입니다. 계약갱신은 임대인의 경우는 계약 만료일 전 2개월부터 만료일 전 6개월까지 이 4달 동안에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딱 특정된 기간 4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내용이 살짝 개정이 됐는데요. 만기일 전 2달부터 만기일 전 6달이 아닙니다. 갱신 계약 만료일 전 2달 이전이면은 계약 기간 중이면은 아무 때나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 기간 내에 통지나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 통지가 없으면은 이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묵시적 갱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보통 묵시적 갱신은 존속 기간이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2년인데 당사자 간에 특약을 하시면은 그 기간이 원칙적인 기간 2년보다는 우선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 청구 기간이 도과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해제하는 방법이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상의합니다. 먼저 임차인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anytime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갱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임대인은 그러면은 이 해지 통지를 수령하고 언제까지 이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할까요? 임대인에 대한 효력 발생은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은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수령할 거 아닙니까? 우편이나 모바일이나 이렇게 통지를 수령하게 되면은 그 수령한 달로부터 3달을 줍니다. 3달 동안 임대인분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3달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은 임대인분은 이행지체에 빠지고 그때부터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때부터 임차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째, 갱신 거절과 배상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의 고유의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갱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9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9가지 사유의 경우에는 임대인분도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약 갱신 거절을 관련해서 자주 발생하는 3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이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갱신 거절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을 찍고 영상을 보시고 이 관내에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자기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임대인분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가족 전원이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입주를 하겠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겠다고 통지를 하면서 나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나 봐요. 이제 임차인분은 아이들도 학교를 여기서 다니고 거주지를 옮기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거주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합의를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임차인분이 새로 거주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분이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 손해배상을 받느냐, 거절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방법을 문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까지 투입이 돼서 임차인하고 부동산하고 만나서 조건을 살짝 변경해서 임차인분은 계속 거주를 하게 됐는데, 이 갱신 거절 관련된 사유와 방법에 대해서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의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갱신 거절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2달치 월세가 딱 연체되는 순간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임대인에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없는 일부라도 전대 시, 일부라도 재임대를 허락 없이 하면은 이 또한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자주 발생하는 사유,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의 실거주입니다. 여기서 직계에서는 사위와 며느리는 빠집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는 공유자 전원이 들어갑니다. 공유자. 가령 부동산을 10%만 가지고 있더라도 역시 임대인이기 때문에 이 10%만 가지고 있는 분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실거주를 한다고 해도 세입자분은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의 정당하고 당연한 법적 권리이고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한 번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특약으로 1년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갱신 거절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갱신 거절이 법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방법일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대인의 배임 행위 시 손해배상 방법은 3가지 중에 가장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A, B, C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먼저 환산월세 3달치입니다. 여기서 환산월세는 기본적인 월세 플러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금액, 이 2가지를 더한 금액을 환산월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환산월세의 3달치. 두 번째는 임대인 분께서 제3자에게 재임대를 놨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재임대를 놨을 때 이 제3자에 대한 월세와 원래 임차인이 내야 될 월세, 역시 환산월세입니다. 환산월세의 차액의 24배입니다. 24배. 24배니까 2년치가 되겠습니다. 2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차액의 24배수 2년치가 되겠습니다. 월세 24개월치가 아니고 제3자한테 인상을 해서 월세를 줬을 때 제3자 월세와 임차인이 당초 내야 될 월세의 차액, 그러니까 임대인분이 부당한 방법으로 재임대를 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24개월치를 손해배상으로 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임차인이 입증하고 주장하는 손해액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입증해서 주장하는 손해액, 이렇게 3가지를 비교해서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배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방법은 법에서는 이렇게 정해 있지만 법을 더 앞서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겠습니다. 두 분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면은 이 내용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